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자, 고급 어휘 시리즈 계속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신체와 건강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소화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잠깐 안내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채널에서 멤버십을 모집하고 있어요. 선생님 채널에는 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또 영상도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꾸준히 쓰기를 준비할 친구들은 가입 눌러주시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택하시면 예상 문제만 볼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예상 문제 풀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메달로 가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과 스트리밍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채널에 멤버십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급 어휘 시리즈 신체와 건강 세 번째 시간 소화기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렸죠? 복습 한번 하고 소화기관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어는요. 자주자주 보는 거, 많이 보는 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10번, 20번 봐도 기억 안 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꾸 단어를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보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운동기관 단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요거 뭐였죠, 요거? 네.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 뭐였어요? 네, 뼈. 그리고 여기 그림 보세요. 뼈하고 뼈를 이어주네요. 뼈와 뼈를 잇는 게 뭐였죠? 네, 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무줄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무줄 같은 길쭉한 고무줄 같은 묶음. 뭐죠? 네, 근육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근육은 근육대로, 뼈는 뼈대로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이 부분 뭘까요? 그렇죠. 건이라고도 하고 힘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가 만나서 이렇게 구부리게 할 수 있는 것. 뭐죠? 관절. 네,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뼈, 인대, 근육, 건, 관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관에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뼈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머리뼈 뭐였죠? 두개골.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네, 갈비뼈. 그리고 목부터 뒤에 쭉 있는 거 뭐였어요? 척추. 그리고 걸을 때 우리 엉덩이 쪽으로 움직이는 뼈, 골반.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뼈는 요 앞에 무슨 뼈 하면 돼요. 뭐 목뼈, 팔뼈, 다리뼈.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근육, 팔 근육, 다리 근육. 이 앞에다가 어떤 명사를 붙이면 돼요. 건도 뭐 여러 가지 건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절도 마찬가지죠. 네. 팔꿈치 관절, 손가락 관절, 무릎 관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은 요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할 소화기관 한번 알아볼게요. 소화기관 어려울 것 같은데 단어가 갑자기 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소화라는 게 뭐예요? 소화라는 거는 뭐 다른 의미의 소화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할 소화는 우리가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쭉 내려가서 배 안에 들어가서 그게 섞이고 그리고 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으로 빠지는 그것을 다 소화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요, 소화라는 것이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와, 단어가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섭취, 분해, 흡수, 작용, 뭐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나중에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화기관부터 볼게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소화기관이에요. 우리 어디로 음식을 먹죠? 그렇죠. 입. 입은 무조건 소화기관이겠죠. 코는 네, 호흡기관. 입은 소화기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호흡기관 할 때 코로 들어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뭐였어요? 네, 공기가 지나가는 길, 기도였죠. 그러면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식도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목 안에 있는 길이 몇 개 있다? 그렇죠.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가 지나가고 하나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잘못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침을 해서 그 안에 잘못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는 길에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해서 그 공기가 들어가는 길에 잘못 들어간 음식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음식이 다니는 길은 음식이 다니는 길 해서 식도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로 가게 되죠. 식도.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어요. 하면은 요렇게 식도를 타고 어디에 갑니까? 네, 여기에 가요. 위로 가요. 위. 아, 선생님 위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위로 갑니다.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서 음식이 이렇게 작게 쪼개지죠.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네, 소장, 작은 창자라고도 합니다. 소장, 작을 소자잖아요. 작은 창자. 이렇게도 불러요. 요 소장으로 가죠. 예, 소장으로 가고, 노란색,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대장, 큰 창자라고도 해요. 큰 창자. 큰 창자 쪽으로 쭉 가서 어떻게 됩니까? 네. 항문은 응가 나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이제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 이 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입에서부터 어디까지? 항문까지가 우리 몸속에서 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입, 그리고 음식이 다니는 길, 식도, 그 다음에 주머니처럼 생긴 위, 그 다음에 소장, 작은 창자, 그 다음에 큰 창자, 대장,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화관, 입부터 항문까지가 길게 연결된 하나의 관입니다. 관, 알죠? 예, 파이프. 그러면 소화샘은 뭐냐? 가만히 지나간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는 어떤 거예요? 음식물을 더 작은 것으로 분해하고, 그리고 또 그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또 흡수도 해야 돼요. 네, 흡수도 해야 돼요. 빨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액체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액체 알아요, 여러분? 소화액. 네, 이 소화액을 만드는 곳, 거기가 소화샘입니다. 샘. 퐁퐁퐁 물이 나오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볼 때 또는 생각할 때, 네, 이렇게 침이 만들어지는 곳이 침샘이에요. 근데 우리 침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소화를 돕는 액체. 액체 알죠, 여러분? 액체는 물처럼 그런 게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 그 물건은 3가지 모양이 있어요. 액체, 고체, 기체. 네. 고체는 딱딱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고체예요. 뭐 책상, 컴퓨터, 나무 이런 거 다 고체고요. 기체는
연기죠, 연기. 산소, 이산화탄소. 우리 호흡기관 할 때 배웠어요. 산소, 이산화탄소, 요 공기 속에 떠다니는 이런 거. 연기는 다 기체. 액체는 물 같은 거죠. 물, 또는 음식, 국물, 그리고 간장, 식초, 뭐 이런 거 다 액체예요. 그래서 소화를 돕는 액체. 여러분 침이 액체라는 거 알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가 간인데요. 요렇게 생긴 거, 우리 술 마시면 많이 아픈 곳, 네, 간. 간 피곤할 때도 많이 아프죠. 간에서 쓸개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도 소화를 돕는 그런 소화액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당연히 소화를 돕는 게 나오겠죠. 위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자액, 샘에선 장액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간은 알아두시고요. 간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할 때 간이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해독, 독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해독, 네. 독을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고요. 그리고 침하고 위액 정도만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입 안에 있는 물, 입 안에 생기는 물이 침입니다. 선생님이 입이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표현 할 때도 침 설명한 거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 그 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화관 요거는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소화샘은 간에서도 소화샘을 만든다. 그래서 간은 직접 소화를 시키는 기관은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이에요. 소화샘에서 소화액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음식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앞으로만 가지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요. 거꾸로 오는 게 뭐예요? 역류라고 합니다. 역류. 반대로 흐르는 거.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이라고 했어요. 파이프 하나의 관. 근데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거꾸로 흐르기도 해요. 역류. 그건 병이죠. 그죠? 자, 먹는 게 자꾸만 이렇게 위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거꾸로 역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화기관과 관계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기관 말고 소화기관과 관계 있는 단어. 여러분이 그냥 음식을 먹다는 많이 알아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먹다를 조금 더 작게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씹다. 그리고 하는 게 삼키다죠. 그죠? 전부 다 을을 씹다, 을을 삼키다 입니다. 요걸 다 합해서 먹다라고 하겠죠. 어디에서? 네, 입에서. 입으로 먹어요. 그리고 씹다, 삼키다 다 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삼키다, 꿀떡. 삼키면 이 삼킨 음식물이 어디로 가죠? 그렇죠? 식도로 갑니다. 식도. 자, 여기 동사 한번 볼게요. 을을 섭취하다 있거든요. 섭취하다는 먹어서 얻는 것. 먹어서 얻는 것이 섭취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다 하고 섭취하다가 비슷한 단어예요.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섭취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 요걸 섭취하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해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나누는 게 분해하다예요.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뭐 라디오 있어요. 텔레비전 있어요. 세탁기 있어요. 그럼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풀어서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도 분해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김치를 먹었어요. 김치 먹었으면 배추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영양분도 있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또 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먹어요. 그러면 그 먹은 것을 어떻게 또 나누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섭취할 수 있겠죠. 그죠? 분해하다. 그 다음에 흡수하다라고 했는데요. 흡수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흡수하다예요. 여러분 스펀지 알아요? 스펀지? 스펀지를 손에 이렇게 쥐고 물 안에 가지고 가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하죠. 그게 흡수하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지금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갔어요. 그 위 안에서 이렇게 분해되고 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해한 후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게 흡수하다가 되겠죠. 배출하다는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출하다예요. 배출하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땀이 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것도 배출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뭐 여러분 똥이라는 말을 아나요? 똥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죠.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 근데 이 배출하다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유명한 훌륭한 선배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을 섭취하다, 먹어서 얻는다, 분해하다, 작은 것으로 나눈다, 흡수하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다, 그리고 배출하다는 밖으로 내보내다. 모두 다 을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명사 볼게요. 음식물, 음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음식물이라고 하면 그 음식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라는 것보다 음식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음식물을 먹는다. 이렇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할 때는 음식물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 이거 너무너무 맛있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 나중에 나오지만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 찌꺼기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흡수한 후에 남은 것. 그게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류하다 이야기했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일반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거꾸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역류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을을 섭취하다, 을은 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요거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체가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요때는 전부 다 섭취, 분해, 흡수, 배출은 각각 모두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을을 섭취하다 그리고 을을 분해하다 이거를 이가 분해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가 되다 을을 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요 명사를 안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엇을 분해하는 것. 근데 이때 이가 분해되다 하면 뭐죠? 피동의 의미죠. 피동. 예를 들면 음식물을 내가 또는 나의 위가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가 분해되다 하면요. 음식물이 분해되는 거죠. 피동.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passive voice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흡수하다도 내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을을 배출하다 무엇을 필요 없는 거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요. 필요 없는 게 뭐죠? 찌꺼기. 그쵸? 찌꺼기를 배출하다. 누가? 내가. 근데 여기는 찌꺼기가 배출되다. 피동으로 쓸 때는 이가 되다. 을을 하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긴 문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단어가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영양소 했어요.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랬거든요.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냐?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요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감자, 고구마, 밀가루, 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빵 이런 거 먹을 때 그리고 감자, 고구마, 라면 이런 거 모두 다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 생각하면 돼요. 고기. 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 고기. 그다음 지방은 기름이에요. 기름. 고기 안에도 기름이 있죠. 그리고 뭐 우리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기름 뿌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방, 기름이에요. 무기질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산 이런 거 조금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거 이런 게 무기질이에요. 그리고 비타민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채소, 과일에 많이 있는 거 볼게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대부분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방 볼까요? 지방. 지방은 뭐라고 했어요? 기름. 기름은 에너지도 공급하고 지방이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죠. 그리고 신체 조직도 구성해요. 우리 몸을 만드는 거 지방은 에너지도 공급하고 우리 몸도 만들어줘요. 단백질 보세요. 에너지도 공급하고 몸도 만들고 생리 기능도 조절해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기, 두부, 또 생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무기질은 신체 조직도 구성하고 생리 기능도 조절하고요. 비타민은 생리 기능 조절하고 물은 네, 요렇게 신체 조직 구성, 생리 기능 조절. 우리 몸의 66%가 물이래요. 그리고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다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식단 이런 말 씁니다. 네, 균형 잡히다라는 것은 요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걸 균형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단백질만 이만큼이고 비타민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기름만 많고 탄수화물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네, 잘 모두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식단을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균형 잡힌 식단을 어떻게 규칙적인 식생활, 네. 식생활도 괜찮고요. 식생활도 괜찮고 식습관도 괜찮겠죠. 네. 오늘은 막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날 하나도 안 먹고 이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양으로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것. 그리고 그게 규칙적인 거죠. 그때 먹을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아요. 그러면 소화 불량,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거의 없겠죠. 그죠? 자, 다음 볼게요. 어렵습니까?
소화기관 관련 질병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통, 그리고 염, 그 다음에 암 했어요. 그쵸? 통, 복통, 배가 아픈 거예요. 네, 큰 병이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픈 거. 이거 위통이라고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불량. 소화불량은 소화가 안 돼요. 먹었는데 지금 위가 이렇게 움직여서 소장으로 음식을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위에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답답하죠. 그게 소화불량. 그럴 때 우리 무슨 약을 먹어요? 소화제를 먹죠. 소화제. 음. 복통, 배가 아파요. 위통, 정확하게 위가 아플 때. 복통은 위, 장, 뭐 다 아파도 복통인데요. 딱 위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위통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사는 뭐죠? 계속 화장실 가요.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거. 장염은 뭘 잘못 먹었을 때, 특히 여름에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고 그럴 때 음식이 조금 상했다?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체했을 때 너무 빨리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체했을 때 계속 토하고, 예, 토하다, 토하다, 그리고 설사하다, 이런 거. 그럴 때 장염이라고 합니다. 장염에 걸렸다. 장이 뭐였어요? 대장, 소장 하는 게 장이었잖아요. 그 장에, 네, 염증 있어요. 이 말이죠. 변비는 화장실에 못 가요. 계속 화장실에 가도 음, 이렇게 힘 주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게 변비. 아까 역류라는 말 했죠. 이렇게만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와요. 이게 역류. 식도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하면은 먹은 음식이 식도를 지나서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에 있던 게 거꾸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요. 여기 아주 따갑죠? 어, 밤 늦게 야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궤양 하면은 이 위에 구멍 나요, 구멍. 규칙적인 식생활 반대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이죠. 불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 위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액 만들었어요. 음식 들어오면 나 소화시킬 거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위액이 나온 채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구멍이 생겨요. 이게 위궤양입니다. 네. 위험한 병이죠. 그죠? 위궤양. 궤양이 이제 구멍이 생긴 거. 어디에도 다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위궤양, 뭐, 장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소화기관 관련된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좀 힘들었죠?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네, 입. 그리고 음식이 다니는 길, 식도. 그리고 여기 주머니처럼 생긴 거, 위. 그리고 작은 창자, 소장, 큰 창자, 대장, 그리고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는 문, 그렇죠. 항문. 한번 볼까요? 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좋습니다. 자, 그럼 단어 한번 볼게요. 먹었어요. 먹어서 얻는 거 뭐죠? 섭취하다. 네. 섭취하고 나면 어떻게? 쭉 되면 위에 내려갔어요. 음식을 더 작게 나누어요. 분해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네, 흡수하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요. 배출하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 5대 영양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네, 필요 없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 찌꺼기. 그리고 음식을 그냥 물건처럼 이야기할 때 음식물. 그리고 항상 똑바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와요. 역류하다. 선생님 단어 다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와, 다 말했네요.
그죠? 여러분, 복습 꼭 하세요. 이 신체와 질병 관계된 이야기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듣기든 읽기든 모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뉴스를 듣거나 한국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읽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고급 어휘 선생님 영상 보면서 많이 많이 준비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